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append 함수를 보겠습니다. append 함수는 앞 시간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 이름은 heroes라고 해서 영웅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리스트 이름 점 하면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쓸 수 있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라고 해서 가로 안에 값을 주게 되면 이 값이 그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 스파이더맨이 마지막에 추가된 게 보입니다. 똑같이 항목을 추가하는 함수 중에 inser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insert는 삽입한다, 뒤에 추가한다 의미가 아니라 어느 곳에 사이에 넣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어디에 넣어주느냐, 인덱스까지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nsert 함수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insert 함수는 가로 안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하나씩 아야라는 것을 쉼표로 딱 구분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어떤 위치에 들어갈 것인지 인덱스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갈 값을 주시면 되는데요. 아이언맨이 0번 인덱스라면 그 다음이 1번 인덱스니까 아이언맨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현재는 닥터 스트레인저가 1번 인덱스에 있는데요. 배트맨이 1번으로 추가가 되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2번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을 해보면 배트맨이 1번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이후 데이터는 하나씩 뒤로 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항목을 삭제해 보겠는데요. remove라는 명령을 통해서 삭제할 수 있고 del이라는 명령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remove는 리스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름 점 하고 쓸 수 있고요. 매개 변수로 항목에 값을 주셔야 됩니다. 인덱스를 주시면 안 되고요. 어떤 항목을 지울 건지 확실하게 값을 주셔야 됩니다. 이때 오타를 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우고 싶은 항목이 리스트에 없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remove를 쓸 때는 이렇게 if문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슈퍼맨을 지우고 싶다고 했다면 이 리스트 안에 그래서 if in을 같이 써서 리스트 안에 이 항목이 있다면 remove 해라. 이런 모양으로 remove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del은 앞 시간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리스트 이름 점 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del은 인덱스를 줘야 됩니다. 또 앞 시간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del하고 리스트 이름만 주시면 안 된다는 거. 한 항목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0번 방을 지워라 그러면 아이언맨이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뒷부분만 남아서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빠졌군요. 자, 팝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자료 구조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스택이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 스택에서 뒷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히 말하면 윗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택의 마지막으로 추가된, 즉 마지막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보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팝하고 쓰실 때는 마지막 자료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지우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몇 번째 있는지 인덱스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에 입력을 해라, 마지막에 항목을 넣어라 이런 문장은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답변할 수 있게 항목의 내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append 함수는 몇 번째인지는 아니고 무조건 뒤에 넣더라도 항목의 값을 주고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팝이란 것은 어떤 값을 지워라가 아니라 마지막 걸 지워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인덱스도 필요 없고 데이터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제가 잠깐 예제를 제가 IDE를 띄워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할 거고요. 자, IDE를 띄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명령 프롬프트에 복사해서 넣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 이름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각진 가로로 표현되면 리스트가 맞죠? 자, 이때 리스트 이름을 다시 한번 써보겠는데요. 자, 리스트 이름을 쓰고 제가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리스트 박스가 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들이 전부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 파일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점을 찍는다 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프롬프트 상에서만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팝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P자를 누르시면 바로 P 근처로 이동을 해서 엔터키를 치면 팝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노랗게 떴던 것은 팝 안에 어떠한 것들을 써라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팝 여기 L자 대문자는 리스트란 뜻이고요. 리스트 점 팝 이 함수는 인덱스는 생략해도 되는데 지금 각진가루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략해도 되고요. remove and return item 무슨 말이냐면 아이템을 지우고 되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지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되돌려주는 값이 마지막 값을 되돌려줘요. 따라서 예제 같은 코드에 보면 변수에 저장하고 있잖아요. 지운 것을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걸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변수 거를 출력해 보니까 정말 지운 게 확인이 되잖아요. 자, 저는 프롬프트 상에서 하기 때문에 변수에 지정하지 않아도 이 문장을 치는 순간 되돌려준 게 화면에 찍힐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본을 클릭하게 되면 지워진 게 확인이 되죠. 자, 이게 리무브가 이게 그 팝이 되겠습니다. 리무브는 값을 주면서 삭제하는 것이고 del은 인덱스를 주면서 삭제하는 것이고요. 자, 리무브하고 팝은 리스트의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 이름 점 하고 쓰는 거고 del은 리스트 이름은 쓰면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인덱스는 몇 번째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는 게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인덱스하고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이 몇 번째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토르는 0번, 1번 방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키를 치면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상에서 실습을 할 때는 프린트문을 쓰지 않아도 바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포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탐색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때 저희 아까 예제했던 거 올려보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지금 값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포문을 쓰실 때, 자, 전 프롬프트 상에서 제가 포문을 쓰고 있습니다. 포하고 i를 써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영웅들을 뜻하는 거를 하나씩 받아오는 제어 변수가 되잖아요. 이럴 때 좀 세련된 프로그램은요. 여기다가 영웅이라고 쓰는 거죠. 자, 리스트에 영웅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취한다면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는 영웅들의 단수 형태잖아요. 그래서 for i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 다음에 in 하고 나서 예전에는 저희가 range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왜냐면 range를 쓸 때는 인덱스를 운용할 때 쓰는 겁니다. 즉, 히로가 1부터 3까지, 1부터 2까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될 때 쓰는 건데요. 저는 그냥 여기 뒤에다가 바로 뒤에다가
리스트 이름을 써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리스트 자체를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변수가 하나씩 하나씩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포문의 완성은 조건을 완성할 때는 콜론을 찍죠. 보통 일반적인 숫자로 운영할 때, 즉 리스트의 요소를 하나씩 방으로 접근할 때는 in range하고 순서를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리스트 이름 자체만 쓰고 알아서 다 가져와라 이럴 때는 in만 쓰시면 됩니다. range 쓰시면 에러 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제가 딱 치고요. 자, 프린트하고 이게 제어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헷갈리나요? i로 쓰는 거와 i하고 똑같아요. 자, 제어 변수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부터 가져와서 출력하고 가져오고 출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리스트가 끝나면 이 포문을 끝냅니다. 이거는 파일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프롬프트상에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포문 같은 경우에 들여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엔터키만 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다리게 되겠죠? 엔터키를 한 번 더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타를 쳤어요. 왜요? 여기 제어 변수를 쓴다는 것이 s를 써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반복문을 홀수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3번을 반복한 것이고요. 이걸 써라 하니까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여기를 이 제어 변수를 써서 하나씩 받아온 걸 출력하고 싶었던 거죠. 자, 2번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변수 이름 잘 쓰시고 반복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든 실수로 보여드렸든 간에 여기를 히로가 아니라 히로시스에서 여기 리스트 이름을 그대로 다 썼어요. 그랬더니 여기 리스트에 있는 내용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번 반복해서 이 전체 리스트가 다 나오겠네요. 자, 리스트 정렬하는 함수는 sort라는 함수인데 이것도 많이 쓰이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에서 니은으로 또는 기억에서 히읗으로 또는 히읗에서 기억으로 이렇게 순서 있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알파벳으로 순서를 맞추겠죠. 근데 지금은 한글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히읗으로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 이름을 쓰고 .sort 하면 이 리스트 자체가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히읗으로 이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원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보면은 리스트 이름 점 하고 쓰는 거라서 이 sort를 한 다음에 이 원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찍게 됐을 때 이렇게 정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리스트 함수인데요.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봤는가 한번 볼까요? append 봤고요. pop, sort, 그 다음 reverse는 역순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예제를 안 봤어요. index 봤고요. insert 봤고요. remove 봤어요. 그리고 clear는 전체를 다 주는 거고 DL도 봤어요. 그리고 area는 length 구하는 거 이건 앞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ort는 여기 항목을 정렬하는 거고요. sorted 이거는 새로운 리스트에 대입할 때 쓰는 겁니다. 즉 sort는 리스트를 정렬해서 리스트를 바꿔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 sorted는 리스트 이름 점 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뒷부분에 하나 나올 거니까 그때 보고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아까 그 나온 예제들을 가지고 이 교재에 나온 예제들인데요. 한 번에 다 몰아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append, pop, sort, 뭐 reverse, insert, remove, extend까지 다 있네요.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리스트가 3개를 가진 리스트가 있는데요. 새로운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my 리스트는 아까 위에서 만든 리스트인데 이걸 sorted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배웠던 sort는 리스트 이름 점 sort였죠. 그러면 그 리스트 자체가 소팅이 됐는데요. 이거는 DL처럼 리스트 이름을 갖고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리스트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트를 정렬해서 여기에 대입해라 이게 됩니다. 그럼 원본은 어떻게 될까요? 원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sort는 원본을 바꿨죠. 그래서 mylist.sort 하면은 원본 mylist가 바뀌지만 이거는 mylist.sort가 아니기 때문에 mylist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결과만 소팅된 결과가 생기는데 그 결과를 대입했기 때문에 new list만 소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mylist는 원래대로 있고요. 이걸 소팅한 결과를 새로 담은 new list만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관련된 함수들을 좀 봤는데요. 파이썬에서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실제 응용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구조가 이 리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 분야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